자, 계속해서 집합 단원에 대해서 개념 정리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워야 할 거는 부분집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부분집합의 정의는 뭐냐면 원소 X가 A에 속하면 X는 B에 속한다. X가 A에 속하면서 X가 B에도 속해요. 그러면 집합 A는 집합 B의 포함이고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또는 A는 B에 포함된다 라고 하는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집합 A는 1, 2, 3이고 집합 B는 1, 2, 3, 4입니다. 자, 집합 B가 원소가 하나 더 많아요. 맞죠? 원소가 하나 더 많다. 근데 1, 2, 3은 기본적으로 지금 똑같은 상황이죠. 집합 B가 원소가 이 A에 있는 걸 다 포함하고도 하나가 더 많은 상황이에요. 그럼 이때는 A가 B에 포함된다라고 써도 무방합니다. 얘는 이제 집합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거라고 처음 문제를 풀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A는 B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얘가 없다고 하더라도 A는 B에 포함된다라고 쓸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기억해둬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주어진 거면 1은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면 A가 B에 속한다. 그러니까 모든 원소가 그럴 때를 얘기합니다. 일반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원소가 A에 속하고 B에도 속하면 A가 B에 속한다. 근데 반대로 B는 A에 속하진 않죠. 왜? 4는 B에 속하지만 A에는 없기 때문에 B가 A에 속하진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만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부분집합의 동치 변형이 있는데 이거는 아직 집합의 포함관계, 합집합과 교집합 등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추후에 이제 문제를 풀면서 집합의 포함관계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서로 같다라는 거는 뭐냐면 방금 전에 한 얘기가 똑같습니다.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되면 즉 여기서 이 4가 없을 때의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때는 A와 B가 서로 같다라 얘기하고 서로 상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등. 항상 같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상이고 같을 등자에서 항상 같다라고 해서 상등입니다. 자, 진부분집합은 뭐냐면 만약에 A가 B의 부분집합이긴 해. 근데 A와 B는 달라.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A가 1, 3, 5입니다. 그리고 B도 1, 3, 5예요. 그럼 이때는 A하고 B가 부분집합이긴 하지만 서로 상등이죠. 같다라고 표현을 해도 무방해요. 그럼 이때는 거의 대등합니다. 대등하는 거예요. 근데 진부분집합이란 건 서로 같은 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일부분만 있는 거. 즉 B가 1, 3, 5가 아니라 B가 만약에 1, 3, 5, 7, 9, 점점점으로 되어 있는 무한집합이면 A는 B의 찐 부분집합이겠죠. 9까지만 합시다. 부분집합이니까 무한집합으로 표시하지 말고. 자, 이렇게 1, 3, 5, 7, 9. 그럼 A는 B의 일부분이기만 하잖아. 그래서 얘를 이때 진짜 부분집합이라고 해서 진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부분집합을 구하는 거를 좀 해볼게요. 자, A가 1, 3, 5일 때 이때 부분집합을 구해볼게요. 자, 모든 부분집합에는 공집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원소가 하나인 것들 1, 3, 5 이렇게 3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원소가 2개씩 있는 거 1, 3, 1, 5 그 다음에 3, 5 그 다음 마지막으로 1, 3, 5 근데 이때 진 부분집합에 해당하는 건 뭐라고? 이 빨간 줄을 긋는 얘네들만 진 부분집합이란 겁니다. 즉 얘는 빼고 나머지들만 진 부분집합이다. 그럼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방식은 이제 공식으로 존재를 하는데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n개일 때, 자, 부분집합 개수 2의 n제곱입니다. 근데 이때 제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요걸 치우고. 자, A의 부분집합을 구할 겁니다. 근데 내가 그걸 부분집합을 X라고 할게요. 근데 이 X에는 경우의 수를 좀 따져보자면 1이 있거나 아니면 없거나 3이 있거나 없거나 5가 있거나 없거나 한 두 가지 경우식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 경우를 두 가지로 따지고 이때 이 경우도 두 가지로 따지고 이때 이 경우도 두 가지로 따져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2의 세제곱이라는 원소의 개수가 나옵니다. 부분집합 개수. 방금 전에 여기 있던 것도 제가 지웠지만 세어보면 8개였어요.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면은 이 부분집합에서 1이 들어있는 게 4개, 그 다음에 3이 들어있는 게 4개, 5가 들어있는 게 4개였습니다. 왜? 1이 있는 거나 없는 거 각각 절반입니다. 다시 써볼까요? 자, 공집합 1, 3, 5, 1, 3, 1, 5, 1, 3하고 5, 그 다음에 1, 3, 5죠. 자, 1이 몇 개? 하나, 둘, 셋, 넷. 3도 하나, 둘, 셋, 넷. 5도 하나, 둘, 셋, 넷. 4개씩이죠. 이런 개념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집합 전체 중에 1이 들어있는 게 절반, 안 들어있는 게 절반. 3이 들어있는 게 절반, 안 들어있는 게 절반. 이런 식인 겁니다. 이 두 개의 원소는 서로 연관이 있지 않아요. 그냥 얘가 들어있는 거 절반, 절반 이렇게만 따집니다. 뭐 1이 들어있고 3이 안 들어있고 이렇게 따지는 거 무의미합니다. 뭐 따질 수 있는데 여러분 실력으로는 아직 안 돼요. 처음 배우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다음 진부분집합은 얘 하나를 빼니까 2의 n제곱 빼기 1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사실 아까 그 얘기가 이겁니다. 부분집합 중에 특정한 원소 K개를 포함한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 빼기 K개.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들어있고 안 들어있고로 해서 2란 경우의 수가 생긴 거죠. 근데 만약에 1이 반드시 들어있대요. 그럼 이때 이 2는 필요가 없어요. 왜? 1은 들어있다로 고정이 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3이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5가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해서 2의 세제곱 빼기 1 해서 2의 제곱계 4개가 되는 거죠. 특정한 원소 1이 무조건 들어있을 부분집합. 그럼 만약에 특정한 원소가 들어있고 어떤 특정한 원소는 안 들어있대요. 그럼 그때는 그거 다 빼버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13579에서 1은 들어있고 3은 안 들어있대요. 그럼 두 개가 고정된 거죠. 그러면은 5가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7이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9가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해서 2의 세제곱만 따지면 됩니다. 2의 5에서 빼기 1 뺐고 3 뺐고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즉 어떤 원소가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가 고정이 돼버리면 그거에 대한 연산은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부분집합은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거는 꽤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꽤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같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집합의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시오. 자, 얘는 공집합일까요? 공집합이 아닐까요? 공집합이 아닙니다. 요 그림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입니다. 그래서 얘의 부분집합은 공집합과 얘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x바 x는 5 이하의 소수인데 얘를 2, 3, 5라고 원소 나열법으로 쓸 수 있죠. 얘의 부분집합 구해야 되는 건데 공집합은 무조건 있고 원소가 1개짜리, 그 다음에 원소가 2개짜리, 그 다음에 원소가 3개짜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만약에 얘를 빼면은 진부분집합이 되겠죠. 뭐 그 정도 차이 있습니다. 자, 집합 A, B의 진부분집합. 일단 집합을 모두 구해보면 공집합과 원소 1개에 2개짜리. 근데 진부분집합이면 당연히 얘가 빠지고 요것만 이제 진부분집합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13번. 다음 중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 집합인 걸 모두 고르래요. 모두. 하나만 고르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수체계에서 실수가 컸나요? 유리수가 컸나요? 자, 1번. 자, A는 실수고요. B는 유리수인데 당연히 실수가 더 컸습니다. 그래서 B가 A에 속했었죠. 거꾸로 돼 있습니다. A가 더 작아야 되는 건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A는 직사각형이고요. B는 평행사변형일 때 포함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이거 사각형의 포함관계에서 제일 봐야 될 게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사다리꼴 사다리꼴에서 등변 사다리꼴 그리고 여기서 평행사변형하고 평행사변형을 갖다가 여기서 평행사변형 여기서 이제 직사각형과 마름모로 나뉘죠. 그리고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게 정사각형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사다리꼴이 제일 자유분방한 사각형의 형태고 사다리꼴은 이제 한 변만 평행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등변 사다리꼴은 이게 모양이 양변이 이렇게 같아지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 길이가 달랐었는데 같아지면서 평행사변형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모두 평행한 상태. 근데 직사각형은 여기에 각도가 90도가 되는 게 직사각형. 각이 90도. 그 다음에 이때 변의 길이가 두 개가 같아지는 게 마름모가 됩니다. 이게 변의 길이. 그리고 각과 변이 따로따로잖아. 그래서 여기서 변을 맞춰주면 정사각형이 되고 여기서 각을 맞춰주면 정사각형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에서 각과 변을 각각 맞춰줘야 되는데 그걸 어느 걸 먼저 맞추냐에 따라서 직사각형이 됐다가 정사각형이 되고 마름모가 됐다가 정사각형이 되는 그런 관계인데 포함관계를 따지자면은 정사각형이 가장 작고 그러니까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직사각형과 마름모는 서로 포함관계가 없어요. 굳이 따지자면 정사각형은 이렇게. 근데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건. 직사각형과 평행사변형을 따지자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2번을 일단 맞고 요건 다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2의 배수와 4의 배수. 자, 2의 배수와 4의 배수는 2, 4, 6, 8, 점점점이고 얘는 4, 8, 12, 점점점입니다. 그럼 이렇게 포함되겠죠? 틀립니다. 자, A는 공집합이고 B는 1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포함되죠. 공집합일 때는 무조건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 이하의 자연수와 1, 2, 3, 4, 5 얘도 1, 2, 3, 4, 5네 상등이긴 하지만 포함도 됩니다.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 집합인 것만 물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5번도 성립을 합니다. A만 B의 부분 집합이다 그러면 안 되지만 이때는 A가 B의 부분 집합인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성립을 할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리고 14번. 자, A의 원소를 써볼게요. 원소는 1, 2, 3, 그리고 가로가 쳐져 있는 1, 2입니다. 이때는 가로 쳐진 1, 2 이게 한 쌍이에요. 자,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 맞아요. 공집합은 항상 부분집합입니다. 그 다음에 1만 원소로 한 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다. 맞습니다. 2, 3을 원소로 한 집합이 부분집합이다. 이것도 맞아요. 여기 2, 3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1, 2만 원소로 해서 부분집합이 된다. 맞습니다. 여기 1, 2 있기 때문에. 근데 얘가 문제예요. 자, 5번이 그럼 당연히 틀렸겠죠. 왜냐면 얘는 원소입니다. 원소죠. 하지만 3도 있지만 3엔 가로가 안 써져 있어요. 근데 여기 3엔 가로가 써져 있네. 그럼 얘는 집합 A에 없는 원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함관계가 안 되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집합 A와 집합 B가 있는데 A가 B의 부분집합이래요. 실수 A 값은. 자, 1과 A가 있고요. B는 4 빼기 A, 3 빼기 5A, A제곱 플러스 3입니다. 자, 그럼 이 얘기예요. 자, 1이 어쨌든 여기에 원소가 돼야 되니까 첫 번째 1이 4 빼기 A와 같다. 이때 A는 3입니다. 그럼 집합 A는 1과 3이고 집합 B는 1과 그 다음에 3, 3, 9 빼기 5, 4 그 다음에 35 넣으면 9, 12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A는 B의 부분집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때는 안 됩니다. 이때는 성립 안 한다. 그럼 1이 3A 빼기 5입니다. 그럼 A는 이때 2예요. 그럼 집합 A는 1과 2고요. 그 다음에 집합 B는 2를 대입하면 2. 그 다음 두 번째 것도 2입니다. 앞에 것도 2고 이것도 2고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7. 이때도 안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남은 하나는 1이 A제곱 플러스 3일 때. 에? 이것도 안 되는데? 3 빼기 A가 1일 때. 4 빼기 A가 1이면 A는 3. 1하고 3. 9 빼기 4. 이건 문제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거 내가 실수했네. 자, 이때 A가 2면 여기 1이고, 여기가 2, 그 다음에 요게 1이었죠. 내가 왜 위에 거랑 똑같이 생각했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2, 1, 7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때가 성립하는 거네. 그러니까 이때 실수 A 값은 얼마? 2다. 이렇게 주어지겠죠. 요것만 생각해서 1이 1로 오게 2만 생각해서 이게 가운데로 오겠지 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15번은 A가 2. 자, 그 다음에 계속 넘어가서 16번부터 18번을 봅시다. 자, 16번. 집합 A는 1과 3을 원소로 갖고요. 집합 B는 A제곱 플러스 1과 1을 가질 때 A랑 B가 같아야 된대요. 그러면은 A제곱 플러스 1이 3과 같아야 되는 상황이죠. 왜? 둘 다 1은 있으니까. 그럼 A제곱은 얼마? 2. 그럼 A는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얘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A는 1, 2A 빼기 1이고 B는 1, 3, 5, 7, 9. A는 B를 만족하는 모든 A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자, 2 빼기 A가 얘가 3이거나 5거나 7이거나 9. 요 4개 중에 하나면 됩니다. 그럼 이 A는 4거나 6이거나 8이거나 10이에요. 즉 A는 얼마? 2가 되거나 4, 6, 8, 아니다. 2, 3, 4, 5. 2, 3, 4, 5, 4개 중에 하나겠죠.
이걸 만족하는 모든 A 값의 합을 구하세요. 정답은 얼마? 14. 이렇게 되겠죠. 자, 세 집합 ABC 중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답은 일단 1번입니다. 공집합 얘처럼 돼 있는데 얘를 원소로 간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우리가 만족하는 건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건 공집합은 A에 속한다. 얘는 되지만은 집합 A에 얘를 원소로 갖는다라는 표시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모릅니다. 그럼 옳지 않겠죠, 일단. A는 A에 속할 거고, 자기 자신이니까. A가 B에 속하고, B가 C에 속하면 A는 C에 속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 A가 B, B가 A면 서로 같을 조건이었고, A가 B, B는 C, C는 A면 서로 세 개 다 같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A가 B도 같고, B가 C와 같고, C가 A 같으면 서로 꼬리물기인데 같아지죠. 그러면 A, B는 C 같다. 정답은 1번.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분집합 문제가 나오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19번 A는 X가 3의 배수고 1에서 20 사이인 이제 조건제시법 형태의 집합입니다. A의 부분집합 개수를 구하는 건데, 자, 3의 배수래. 그럼 이걸 원소 날법 쓰면은 3, 6, 9, 12, 15, 18. 원소의 개수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부분집합을 구하는 게 아니라 부분집합의 개수만 구하는 거였으니까 얼마? 2의 원소의 개수 6제곱. 정답은 64개라고 했습니다. 전부 다 이제 부분집합의 대상이기 때문에 얘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2의 6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A는 1, 2, 3, 4, 5, 6일 때 진부분집합이면 2의 6제곱 빼기 1이죠. 그럼 63개 이렇게 처리가 될 겁니다. 자, 2, 3, 5, 7, 11에서 2와 3이 들어있대요. 그럼 얘네 둘은 무조건 고정입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따질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2의 세제곱 해서 8개. 자, 12하의 자연수 중에 부분집합에서 5를 반드시 포함하고 6은 반드시 포함한대요. 얘는 있고 얘는 없다란 얘기죠. 그러면 2의 8제곱만 하면 되겠죠. 2의 8제곱은 256. 들어있고 안 들어있고는 빼버리면 된다 했습니다. 나머지 1, 2, 3, 4, 그 다음에 7, 8, 9, 10, 요 8개만 갖고 따지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23번부터 집합 A는 1, 3, 5, 7, 9일 때 1, 3, 5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한다. 자, 적어도 하나의 밑줄을 그세요. 적어도 하나가 나오면은 우리는 항상 전체에서 빼기 모두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빼면 적어도 하나가 남겠죠. 이렇게 구합니다. 적어도 하나면은 전체에서 빼는 형태의 형식으로 문제를 구하게 돼요. 그럼 전체의 부분집합 개수는 몇 개예요? 2의 5제곱, 즉 32개입니다. 그 다음에 모두 1, 3, 5가 모두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2의 제곱, 4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2개 빼기 4개는 얼마? 28개다. 이런 식으로 갖게 되는 거죠. 모두 빠진 경우를 이제 빼버린 거니까. 자, 집합 A의 부분집합 개수가 128개일 때 NA 값을 구하세요. 원소 개수 몇 개냐? 자, 2의 n제곱이 128인데 128은 얘는 2의 7제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인 NA는 몇 개? 7개.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집합 A는 1, 2, 3, 4, n 부분집합 중에 1, 2, 3을 반드시 포함한다. 그러면 1, 2, 3은 고정해놓고 2의 n제곱 빼기 3입니다. 여기. 이게 32란 건 2의 5제곱. 그럼 원소는 얼마? 8개. 이렇게 주어지네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여기는 공식만 알고 익숙하면은 모두 반사 형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신 적중 전까지 모두 계산을 해봤는데 이 내신 적중은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교재는 그 블로그에 티스토리 블로그에 올라와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같이 보면서 푸시면 됩니다. 정답지까지 같이 올라와 있으니까 정답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풀이를 해서 고치던가 아니면 틀린 부분을 잡아드릴게요. 그러니까 꼭 댓글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세 번째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